조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8일입니다. 방금 한 몇 시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빨리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을 제안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북한 정권이 조 바이든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레비드 닭, 미친 개란 뜻인데 레비드 닭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언급한 한 텔레비전 진행자의 트위트 글을 리트윗, 즉 인용하면서 쓴 글인데 미스터 체어맨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님이란 뜻이 되겠는데 존칭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활기가 없고 슬리피, 활기가 없고 매우 느리지만 그러나 그는 미친 개는 아닙니다. 그는 사실 어느 정도 그보다는 낫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빨리 만납시다. See you soon. 이렇게 썼어요. 이게 보면 좀 조롱조로 쓴 건데요.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15일 대선 캠프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여기서 김정은을 아주 화나게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쓰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는 독재자 목록에 김정은이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다음 목록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야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자랑할 때마다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가끔 편지를 받으면 뷰티풀 레터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은 직접 김정은과 통화하는 사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10번 전화를 걸어도 김정은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온 걸 빗대어 가지고 바이든, 즉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김정은과의 러브레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최고사령관이 된다면은 우리의 적들은 미국이 독재자를 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고 우리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당장 북한 노동신문이 나와가지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서 미친 개는 하루빨리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미친 개 한 마리가 또 발작했다 등의 막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 트럼프를 편들고 나온 셈입니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바이든 후보가 과거에는 북한의 비난을 그냥 넘겼지만 이제는 적극 대응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이 관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죠. 이 사람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개수 회사의 간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많은 내년 대선에서 이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로 공작을 해가지고 그 약점을 캐기 위한 이상한 그 외교를 하다가 이게 내부 폭로를 통해서
지금 이 탄핵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외국 수사기관을 엎고 자국민을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앙숙이에요. 앙숙인데 북한 정권이 바이든을 욕을 하니까 아마 트럼프는 원군을 만난 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이런 트윗을 날린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그냥 장난스럽지가 않는 것은 어제 미국은 한미 공중훈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압박을 할 때는 당당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어제 한국 미국 국방장관 의 합의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준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트윗을 통해서 직접 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도록 만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한 번 더 만날 것인지, 그 전에 실무회담이 계속될 것인지. 보통 일반적인 추측은 트럼프는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고 이게 또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과 만나서 뭐 단파를 짓는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우선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왔는데 그것을 노린 김정은이가 요사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면 내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트럼프가 공경에 처하도록, 심할 경우에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시킨 데 이어가지고 바로 이런 트윗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김정은이가 그래 만나자 이렇게 나오면은 또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큰 뉴스가 되면서 잠시 탄핵 국면으로부터 잠시 뭐 며칠 동안이겠죠.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일종의 자신들이 말하는 민족공조. 그러나 이번에 탈북 선언 두 사람을 보낸 걸로 봐서는 반역공조죠. 그것을 다시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의회 정치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탄핵 조사를 하면서 연일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의 고정 지지층 약 40%의 지지대는 문재인 정권도 비슷하지만은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에 트럼프가 이번 탄핵 국면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 진행돼 봐야 압니다. 여론이 아직 돌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선거는 대부분의 주는 이미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 공화당 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5개, 6개 주의 결과가 선거를 좌우합니다. 이런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 플로리다, 무슨 미시간 이런 주인데 그 주에서의 표 성향을 봐서도 트럼프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과 한국의 총선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전쟁을 했었는데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니까 선거가 사실상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문재인 정권이나 트럼프 정권은 모든 것을 이 선거에 걸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셉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훨씬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로라고 할 때는 미국에 있는 이 투표권이 있는 동포까지 포함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내년에 집권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여튼 지켜보면서 누구를 밀 것이냐, 내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밀 것이냐, 공화당의 누군가를 밀 것, 민주당의 누군가를 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